안녕하세요, 제이엔. 제이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건 특히 커플 혹은 부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본인의 자산 어디까지 서로에게 오픈하셨나요?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 하면은, 저희 주변에서도 저희랑 뭐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도 있고, TV나 이런 데 보면 저희랑은 좀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저부터 오픈을 할게요. 지훈, 전 100입니다. 다 오픈. 저희 진짜 이게 놀랬던 게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오빠가 그 TD 어플 있잖아요. 어플에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나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딱 있는 게 체킹 어카운트랑 크레딧 카드 그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그냥 딱 그 한 페이지에 내 자산이 이게 끝이야 이렇게 보여줬죠. 그때 만불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랬죠. 숨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일하고 저의 시급이 얼마인지도 알았고 일한 시간도 주희가 알고 있는데 뭘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픈을 했죠. 근데 저는 오픈을 한 게 잘한 거였어요. 주희가 관리를 다 잘해주는 성격이다 보니까 만약에 관리를 못하는 성격이었다면 뭐 지금 저희가 어려워졌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계속 자산을 모으고 하는 게 주희의 지분이 50, 제가 열심히 일한 거 50 이렇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희한테 숨기는 거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그런 식비나 이런 외식비를 쓸 때 항상 오빠 카드로 일단 다 결제를 해요. 그래야지 저희가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좀 따로 쓰는 게 있는데 오빠는 거의 혼자 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크레딧 카드를 오빠 걸로 다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거랑 이제 오빠가 사용했던 그 크레딧 카드 내역서를 보면서 아 이런 거 썼었지 하면서 이렇게 다 적어 놓는 거죠. 그때 보여드렸던 가계부에다가. 그래서 원래 어떤 분들은 신용카드 내역만 보여줘도 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숨길 게 없는데 굳이? 그냥 오빠가 핸드폰 어플을 딱 켜줘요. 그래서 제가 월급 이만큼 들어왔네? 이런 것도 체크하고 보던지 말던지 관심 없거든요. 맞아. 나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주희. 저는 100% 오픈할 수 있는데 오빠가 뭐 확인을 안 합니다. 제가 얼마 쓰는지. 저는 지금 막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줄 수 있는데 굳이 오빠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굳이 제가 뭐 주희 거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주희 거 자산을 관리해준다. 봐야겠죠. 하지만 제가 주희 거 자산도 관리 안 하는데 뭐 서로가 경쟁 상대긴 해요. 서로가 돈을 더 많이 모으려는 성격이 있거든요. 우리 둘 사이에는. 그래서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자산을 저희가 불리는 상황이 아닌데 주희야 너 거야 줘봐 내가 확인해보게. 갑자기? 뭘요? 애가 뭐 거짓말 치나 안 치나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안 봅니다. 맞아. 그리고 제가 그냥 간식 같은 거 사 먹는 거는 오빠가 모를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이 엄청 크지도 않고 나머지 돈은 어차피 오빠가 다 아는 거라서. 근데 솔직히 간식비 본인 돈에서 본인이 1,000불 쓰건 2,000불 쓰건 그건 본인이 돈을 못 모으는 거지. 맞아. 저랑은 상관이 없는데 너 왜 거기다 1,000불 썼어? 맞아. 물론 그렇게 쓰레도 아니고 맞아. 제가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뭐 하는 것도 없어서. 그런데 어차피 제가 사봤자 다 알게 되니까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아니까 굳이 보여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도 제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제가 얼마만큼 일하는지 알고 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해요. 우리의 총 자산을.
그래서 거기서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때 이제 서로 다 보죠. 얼마 있는지. 저희는 약간 회사처럼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분기 보고서죠. 분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얼마나 일했냐, 얼마나 지출했냐. 엄청 디테일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정말 연말에 디테일하게 한 번씩 정말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까는 것 뿐이고 그 외에는 그냥 분기 보고서 느낌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를 벌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의도가 뭐냐면 TV 매체나 뭐 다른 걸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생활비로 이만큼 줄게 이걸로 다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집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할 때 저는 문제가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건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내가 1억인지 1억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상대방은 내가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테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총 수입이 얼마인지, 내 총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재테크부터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돼서 갑자기 돈이 모자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 그 오은영 리포트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내가 이제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진짜 그런 일도 있는 거 보니까 꼭 다 오픈을 해서 서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동의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야 나랑 와이프랑 혹은 나랑 남편이랑 버는 돈이 달라. 버는 돈이 다르다면 뭐 조인트 어카운트라든지 한꺼번에 같이 일정 금액을 넣는 거지. 일정 금액을 동시에 넣으면 만약에 그래? 그러면 나 500, 너 500. 그럼 거기서 생활비 플러스로 재테크를 한다는 돈 남겨놓고 나머지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내 용돈.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나는 딱 진짜 제일 큰 재테크가 솔직히 집이잖아. 뭐 실거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근데 그런 걸 위해서는 무조건 같이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따로 모으면은 진짜 힘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지. 그렇게 따로따로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뭐 어떤 전문가는 얘기하잖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몰빵. 그치. 차라리. 왜냐면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이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고 더 잘 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편이건 와이프건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나쁜 길로 빠져서 그 모든 자산을 투자를 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TV에 나오잖아. 뭐 누군가를 특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런 경우도 정말 자주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집은 정말 흥미 박살나지. 네. 그렇게 되는 것도 당연히 안 좋아서 무조건 몰빵? 그것도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모든 투자나 이런 거에는 양날의 검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치. 그래서 저희도 몰빵은 아니에요. 다만 제 통장이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는 주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쵸.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각자의 돈은 각자. 각자 돈은 각자 통장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긴 하지만 다 서로 어떤 상황인지는 아는 상태지. 그렇지. 그리고 자산만 제가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자산 관리라고 하죠. 뭐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저희 같은 경우엔 제가 합니다. 그렇죠. 저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 모으는데 충실. 돈을 모으는데 저는 충실한 거죠. 그리고 또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사생활을 서로 침해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좀 기분 나빠할까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얘기를 했는데 야 뭐 그런 것까지 다 보여줘야 돼, 그냥 뭐 대충 이 정도 해, 나 이 정도 써,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기분 나빠하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나는 이제 부부가 됐으면 서로에 대해서 아는 거랑 똑같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진짜 이게 성격 차이로 많이 이혼도 하지만 제일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경제력이잖아. 경제 때문에 이제 헤어지는 커플도 많으니까 그렇지. 그런 게 진짜 중요해. 뭐 예로 들으면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 봐도 진짜 끝도 없어요. 돈 때문에 싸우죠 다들. 서로 얼마 버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는 대로 이 사람은 이만큼 버는구나. 근데 나한테 주는 돈보다 이 사람이 지 혼자 쓰는 돈이 더 많아. 그치. 이것도 그렇겠죠. 막 없다고 해. 어떤 사람은 월급 이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해. 근데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본인들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 뭐 할 말은 그래, 없지. 그래. 근데 만약에 저희처럼 정말 처음 시작하는 커플 혹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생각은 무조건 오픈해야 됩니다. 서로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만큼밖에 못 버네? 야, 너 돈 더 벌어. 이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만큼을 돈을 벌고 있구나. 나는 이만큼을 돈을 벌고 있구나. 그럼 이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잖아요. 얼마 버는지 서로 몰라. 무슨 이게 게임도 아니고. 알아야지 멀리 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체 오픈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 버는지 뭐 제대로 모르는데 일단 생활비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줄 알고 막 마이너스 통장 끌고 막 신용대출 막 빚을 져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신용카드도 다 빚이잖아요. 원래 빚이지. 내 월급보다 많이 쓰면 빚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쓰는데 그 배우자는 그냥 비자금을 자기 혼자 이렇게 해놓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오픈해야 된다. 이거 빚이 둘 다한테 어차피 안 좋은 거니까. 절대 안 좋지. 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있을 수 있잖아. 맞아. 그리고 TV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요즘에 보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돈이 행복의 다가 아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오늘 영상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적인 부부만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오픈을 하고 봐야 그게 부부이지 않나?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럼 오늘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쳐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